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구독자분의 요청 그림인 나팔꽃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나팔꽃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림자 관계라든지 그런 형태적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수채화 채색을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제가 데생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종이를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종이는 A5 사이즈고요. 스케치북 패드 형태로 나온 드로잉 페이퍼예요. 이거는 그냥 예전에 사용하던 게 있어서 이 종이에다가 작은 꽃이라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우개, 사비연필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사진의 형태대로 우선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밝고 어두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좌측에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빛이 온다고 보고요. 자, 밝고 어두움의 관계를 좀 따져보면, 자, 우선은 형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원반 모양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 구멍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이런 형태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펼쳐질 수 있겠죠. 형태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빛을 덜 받기 때문에 안쪽이 좀 더 어두운데요. 근데 나팔꽃은 이 대부분 있죠. 여기가 보통은 이렇게 하얀색들이에요. 어둡지만 하얗기 때문에 채색을 할 때는 그렇게 어둡게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연필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둡게 한번 그려볼게요. 딱 봤을 때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쵸? 펼쳐져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볼록한 부분이니까 조금 밝아졌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겠죠. 그쵸?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밝아졌다가 여기서부터 어둡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밝아졌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급격히 꺾여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져서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서는 어두워져 있는 부분, 이 동글 부분 있죠. 여기는 당연히 어두우니까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밝은 데로 나오면서 밝아지고요. 이렇게 넘어갈수록 약간 어두워지는, 밝은 부분이 조금 표시가 덜 나니까 제가 밝은 부분들을 약간 지우개로 이렇게 좀 지워내 볼게요. 자, 요렇게가 밝은 라인들이 되겠죠. 요렇게 올수록 어두워지는, 제일 어두운 부분은 이쪽이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빛을 살짝 등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어두워졌다가 이 부분의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죠. 지금 활짝 벌어져 있으니까 밝아졌다가 이렇게 올수록 살짝 어두워지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두께가 있어서 이쪽 라인으로 가장 밝은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나팔꽃의 그 음영 표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원기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여기가 제일 어둡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중간 톤 밝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어두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요런 그 나팔꽃의 그 꽃잎의 결들 요런 것도 이제 여기서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아 보시면 이쪽 부분이 좀 더 윗부분이 그쵸? 어둡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이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어두워서 어두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와서 요렇게 빠지는 거죠. 간략하게 풀어내면 이제 이런 느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쵸? 여기가 제일 어둡고요. 점점 이렇게 바깥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이쪽으로 올수록 밝아지고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채색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또 해볼 수 있거든요.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림자의 덩어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해서 어디가 빛을 받는 부분이고 또 어디가 이제 빛을 덜 받는 부분인지를 구분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쪽 부분이 이제 어두운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이 나팔꽃은 보통 이 안쪽이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흰색에 가까운 뭐 그런 컬러들이 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밝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된다는 거. 항상 덩어리감을 표현하시고 그림자를 표현하려고 하실 때 실눈을 이렇게 감아보시면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어떤 사진을 보고 혹은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실 때는 제일 첫 번째로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좀 잘 따져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겠죠. 어디가 빛 받는 부분이고 어디가 그림자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그시 감으셔서 실눈을 떠보시면 사진상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연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어느 부분이 어둡다는 거를 표현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이제 저희가 하는 수채화에도 그대로 이제 입혀지면 되는 거겠죠. 꼭 이렇게 그리지 않더라도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좀 따져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빛과 그림자를 연결을 잘 해줘야 돼요. 빛은 밝은 거고 그림자는 어두운 거잖아요. 이 밝고 어두움의 중간 톤을 잘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이 부분이지만 이 밝은 부분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어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은 뭐 간략하게 수채화를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데생을 보여드린 과정이었고요. 일단은 이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스케치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채색하는 거 같이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좀 배경을 약간 넣어볼 거예요, 오늘은. 뭐 이렇게 디테일한 배경이 아니지만 어쨌든 배경을 좀 살짝씩 넣으면서 이렇게 그리는 과정을 한번 함께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 했었던 이렇게 점 찍어서 하는 그 형태 잡는 거 있었죠. 그 방식대로 오늘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매직으로 이렇게 꼭지점을 일단 한번 찍어볼 건데 생각보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바탕이 너무 진해서. 화이트 펜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화이트 펜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야겠네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화이트 펜을 준비하면 또 그렇게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꼭지점은 여기, 그쵸? 가장 튀어나온 부분 이곳,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요,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이 이어지는 여기 부분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을 제가 찍을 거예요. 자, 요 점대로 일단은 큰 틀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점 있죠? 여기 있는 꼭지점. 요거는 수평으로 이렇게 그어봤을 때 아랫부분에서 요만큼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위에서 얼만큼 떨어지는지도 같이 봐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재주세요. 손톱 끝으로, 연필 끝으로 이렇게 재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이 거리가 나오거든요. 요 거리점이 이 꼭지점까지 몇 개가 나오는지를 딱 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 두 개만큼의 공간이 나오네요. 이렇게 총 3개. 그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찍었던 요 점하고 한 2배 정도. 그랬더니 이게 조금 더 넘쳐요. 그러면 좀 더 아래로 내려줘서 여기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그럼 딱 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점이 맞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은 또 수직으로 올려봤더니 여기서부터 요 꼭지점에서 요만큼 떨어지네요. 그리고 요 꼭지점하고는 한 2배 정도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또 요 점을 잡아서 이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대충 잡아서 자, 여기하고 여기는 거의 일직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을 이어서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 안쪽 부분에서 나눌 수 있는 형태적인 선은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꽃잎 있죠? 요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요 방향대로 대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랬더니, 자, 저희 아까 찍었던 요 꼭지점 있죠? 요 꼭지점에서 얼만큼 떨어지는지가 나올 거예요. 아, 진짜 화이트 그 펜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대각선 요렇게 그어진. 그쵸?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죠? 요만큼의 거리를 또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되게 조금 떨어진 곳,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을 그으시되,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선만 믿지 마시고 이 부분에 어떤 양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를 같이 좀 봐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점 거리하고 여기 점 거리하고 정확하게 그었는데 여기가 되게 좁아졌다든지 되게 넓어졌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외곽 형태가 저희가 6개의 점을 찍어서 큰 틀을 잡긴 했지만 이게 100% 정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눈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100% 정확할 수가 없다라는 가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선들은 가이드선이고 이 기준에 맞춰서 이 모양을 잡아 나가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너무 좁아졌거나 너무 넓어지신 분들은 틀렸다고 어디서부터 다시 고쳐야 되지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맞게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정도에 맞게끔 좀 늘려주셔도 되고요. 약간 좁혀주셔도 돼요. 융통성 있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너무 선 하나, 점 하나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위에 요만큼 떨어지고 밑에 또 요만큼 떨어진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요 꽃잎, 요거 하나의 꽃잎이 끝과 끝을 이렇게 정하긴 했지만
요 안에서 안 끝날 수도 있고 요 밖으로 살짝 나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요거를 그릴 건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또 중심으로. 이 앞에 있는 꽃잎의 중심 가로로 그어봤더니 요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운데 지점에서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케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과정이고요. 또 지난 시간에 장미꽃 그리면서 저희가 배워봤던 그런 스케치 방법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한다라는 거를 알고서 자유롭게 그리는 것하고 그냥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리는 거 하고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기본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든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배우고자 하신다면 좀 이런 시간들을 겪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하나 그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 그리기는 좀 쉬워졌어요.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꽃잎을 하나하나씩 그려 나가 볼게요. 너무 지저분한 가이드선은 이제 조금씩 지워 나가시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하고 연결돼서 꽃잎이 하나 요렇게 나오고 있죠? 프린트 보시면 아마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자, 아까 처음에 찍었던 요 꼭지점 바깥으로 조금 나갔었죠? 살짝 나가게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제일 튀어나와 있는 꼭지점에 잘 보시면, 프린트물을 잘 보시면요. 여기처럼 하나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하나 직선을 그려주시고 앞으로 하나를 이렇게 말아 올려주세요. 그리다 보니까 이 점이 조금 더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꼭지점을 이쪽으로 살짝 당겼어요. 그렇죠? 이제 그리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뒤집어진 표현을 해주시고 나팔꽃은 끝부분이 이렇게 반듯한 게 아니라요. 약간 그 꽃잎의 결이 굉장히 얇고 열이기 때문에 그 끝 모양도 이렇게 약간 꽃잎 모양으로 지글지글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막 2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핵심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손이 느린 편이고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은 좀 욕심도 있어서 나름대로 스케치에 좀 치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막 스케치가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게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뭐 시간이 정해진 사생대회 같은 데 나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많이 두시고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시 컨디션 좋을 때 또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럴 때 다시 또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약간 흐름은 끊기겠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럴 때 그림을 좀 억지로 그리게 되면 그게 또 그림에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컨디션이 나름대로 좀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영상 촬영도 하고 그림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편하게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직선을 그렸는데요. 요 공간 보이시나요? 꽃잎과 요 직선 사이의 공간. 요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은 이 형태를 그리는 것보다 오히려 정확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시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런 외곽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구겨진 부분이라든지 접혀진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그릴 때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100% 똑같이 옮겨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그리셔야 또 그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어색하지만 않도록 자꾸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 하나 조금 더 튀어나가야 되는데 뭐 덜 튀어나갔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긴 하죠. 자, 외곽을 일단 그렸어요. 스케치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뭐 외곽 형태를 먼저 그려놓고 안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 이제 뭐 안쪽부터 나오면서 어차피 외곽 형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디테일을 좀 살리면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또 하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의 스케치 방법만 너무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들 좀 이렇게 적용해보면서 그리고 뭐 또 딱 이 방법이 맞다라고 정해진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스케치 하시면서 나는 이런 방법이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 라면은 이제 그 방법을 또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 부분은 이제 흰색 부분이니까 나팔꽃은 뭐 외곽 테두리 말고는 크게 스케치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죠? 여기 부분은 그냥 이렇게 풀이 있는 느낌으로 좀 얼버무려 줄게요.
요렇게 풀이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것도 나팔꽃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부분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개천에 이렇게 풀 사이에 피어있는 나팔꽃인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파리를 하나 그려보고 싶거든요. 여기다 일단 줄기가 하나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거 하나 그려주고요. 이 사진상에는 이파리가 좀 생뚱맞게 돼 있어가지고 난감하긴 한데 아래쪽으로 하나 걸쳐서 한번 그려볼게요. 사이즈도 조금 작게. 얘하고 좀 어우러지게 그려줘야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냥 가운데 이렇게 해주고 얘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듯한 뭐 느낌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이 꼭지점이 약간 앞으로 나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조금 더 뒤로 당겼는데 사실 조금 더 뒤로 당겨도 될 것 같아요. 수정하는 거. 자, 뒤로 당기고 싶은 만큼 선을 하나, 똑같은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앞에 거 지우고요. 과감하게 지우고. 고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지워주세요. 조금 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기울기가 좀 있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동그랗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나머지들 좀 지워내고 또 여기도 앞에 이파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줄기는 뒤에 있는 것처럼 해주고 얘는 이렇게 돌아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연출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좋은 게 장점이 그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렇게도 고칠 수 있고 저렇게도 고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자, 조금 제가 이제 화면에서 약간 이쪽으로 치우치게 그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좀 가운데다 그리시던지 그렇게 좀 조정을 해서 보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케치 하기 전에 외곽 라인이 조금 진하거든요. 붓의 면적을 이용해서 살짝씩만 좀 지워낼게요. 살짝 힘 빼시고 살짝 지우개로 뭉글뭉글하게 지워내셔서 좀 밝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채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